안녕하십니까. 투기 컨설팅의 강현구 이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테스트와 이행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기에서 DA, DW 그리고 PMO 은행 업무 쪽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최근에 오픈한 24개월짜리 프로젝트였고 약 800억 정도의 프로젝트 규모였습니다. 테스트 단계의 중요성은 구현의 적절성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프로젝트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에서는 단위 테스트, 연계 테스트, 통합 테스트로 나누는데 보통은 연계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단위 테스트 안에서 연계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넘어가는데 단위 테스트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었냐면은 테스트 개발자들의 그 품질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바쁜 일정 때문에 개발 지연이나 개발이 미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연계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부족해서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테스트에 일어날 오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계 테스트가 안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연계 테스트는 영역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넘겨줬는데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연계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합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단위 테스트에 일어날 오류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부족하고 연계 테스트의 오류도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나리오가 부족해서 모든 화면을 제대로 테스트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위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위 테스트 때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 테스트 항목을 정의를 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각 업무 담당자, 각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특성을 조금 살려서 각각의 개발 표준이라든지 화면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각 화면에서 특별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테스트 항목들을 최소한 3개 이상, N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정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연계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때 내가 개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개발하는 게 동시에 개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연계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기간을 준비해서 약 4주, 한 달간 테스트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통합 테스트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 때부터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시작과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요. 처음에는 1차 59%까지만 화면 커버리지가 나왔지만 조금 더 현업의 도움을 받고 IT의 도움을 받아서 커버리지 6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공통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작성했는데 이와 같이 예시와 같이 작성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의 항목들을 모두 테스트하고 개별 항목도 작성을 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게끔 했는데 이와 같이 한 가장 큰 요인은
개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품질의 테스트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분은 능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률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테스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항목들은 어떤 것을 작성하냐면은 각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없는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항목을 정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어떤 화면들은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 항목에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담당자와 상의해서 생략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 설계서에서 작성을 하고 정적을 추가하여 결과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개발 완료하기 전에 전 업무에 개발 완료 후에 전 업무에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왜 필요한가 하냐면은 연계 테스트 개발의 시기가 개발자와 다르고 통합 테스트 1차 수행 때 계속해서 연계에 관련된 오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차 통합 테스트 때 수행률이 100%를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계 테스트 기간을 뒀고요. 예를 들어서 연계 테스트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인보정이 선택한 후 고객 번호가 선택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보정은 여신 쪽이나 이쪽에서 하는데 고객에 대한 고객 번호를 조회하고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객 파트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거에 개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에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간 연계를 감안한 개발 일정 계획을 쭉 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지만 큰 프로젝트일수록 그 복잡성이 너무나 대단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일정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연계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통합 테스트의 1차 수행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수행률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성공률이 아닙니다. 수행률을 많이 올리면 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함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함을 전부 해소시키고 나중에 가서 성공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테스트는 누가 준비했냐면은 PMO의 BA와 사업관리 영역에서 개발 단계 초기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는 최고 65%까지 있고 일부 영역은 87%까지 올려서 최대한 많은 화면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요. 현업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시나리오는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진행은 1차부터 최종까지 5차에 걸쳐서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테마 테스트, 테마 1, 테마 2, 테마 3 이렇게 해서 별도의 테마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통합 테스트 룸은 회의실을 활용해 가지고 각 업무별로 테스트 룸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여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서 2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행, 전환에 대한 부분도 리허설 기간 동안에 통합 테스트 기간 때 리허설을 5차에 걸쳐서 수행을 했고요. 이때는 1차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있는 게 아니고 대형 개발이나 현행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크게 만들어 놓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행 시나리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은 이와 같이 영역 A에서부터 D까지 모두 넘나드는 그러한 시나리오와 영역 안에서 행으로 완료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해서 모두 작성을 하였고요. 여기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차세대 산출물이라든지 시스템 해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맵을 별도에 그려서 통합 테스트 룸에 배치를 하고 그걸 테스트가 끝나면 성공했을 경우에는 녹색으로 붙이고 조건부로 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붙이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 테스트가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실패가 일어난 뒤에 성공이 진행이 되면 다시 녹색 닥지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이와 같이 선을 보면 이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뒤에 하면은 이 두 개가 끝나면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세분화해서 맵을 그렸습니다.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다고 하는 고객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합 테스트가 완료되지 못했는데 이행을 진행하나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 테스트가 끝나는 상태에서 진행률도 100%고 성공률도 100%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통합 테스트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함이 아직 남아있고 성공하지 않은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는 프로젝트 기간 내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 내에 결함의 추이나 결함의 영향도 결함의 해결 추이 부분을 본 다음에 그리고 오픈 후에 지금 당장 오픈하고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고 반기나 분기에서 사용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행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행 테스트를 실패하면 프로젝트도 실패냐? 그거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미완료한 부분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이행 기간에 이행을 테스트를 보완을 하면 오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행을 실패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실패하면 프로젝트의 실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이행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시나리오는 개발 단계부터 준비해가지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행 전담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전담자가 전체 조직을 장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규칙은 일정 베이스 어떤 특정한 날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시작하는 타스크를 제외한 모든 타스크는 선행 작업에 종속되게끔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1차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때는 추가 보완하고 3차 때 또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행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최종 이행 리허설이 끝나고 나면 본 이행은 최종 리허설에서 최대한 변경 없이 그렇게 작성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규칙에 보면 모든 타스크는 선행 작업을 갖는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타스크가 먼저 시작했거나 그러니까 끝났어야 될 타스크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타스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인원을 동원하는 타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영업점에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동시에 하는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시간을 산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거나 그러지 않게끔 작성 규칙을 했고요. 그리고 담당자와 확인자는 실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신팀, 외환팀 이와 같이 어떤 단위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확인자는 실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최대한 배제하고 체크리스트를 PMS에 올려서 타스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간 120기간의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접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처리하게끔 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같은 반복된 일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하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 확인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라이선스 확인은 각각 등록해서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 시나리오 확대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내에서 해야 될 타스크가 있고 프로젝트 외에 현행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응 개발 쪽에서 해야 되는 타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스크들은 1차 때 도출해서 그 시스템과 한꺼번에 같이 시나리오를 운용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완벽하지 않은 첫 리허설에 안 좋은 제대로 된 플랜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중간에 어긋날 수도 있고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행 시스템이나 대응개발 쪽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1차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고 2차 때는 대응개발가 현행 시스템 타스크도 반영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행 전담 인력은 경험자와 비경험자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몇 배 더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경험자를 선임을 한 것이 좋고 프로젝트 전체 인력에게 차후 재사용성이 없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임자를 배치하는 것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개발자의 저항을 좀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의 저항은 내가 할 일은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올려서 관리해야 되느냐. 내 머릿속에 다 있다. 이거 없어도 되고 옛날 프로젝트 해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까지 작성 안 해도 잘 됐다.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체크리스트를 PMS나 아니면 시나리오 안에 올려라고 해도 잘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꼭 문서화를 해야 되냐. 이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이행에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거나 자기가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순서를 놓치거나 순서를 뒤바뀌거나 그리고 머릿속에 있던 태스크 중에서 내가 수행하지 않았던 그런 태스크들 때문에 이행에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규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태스크를 구체하고 세분했습니다. 제일 왼쪽의 그림에서 한 큰 그림은 큰 태스크는 10개 정도로 하고 거기에 밑에서 차근차근 한 개씩 분할을 했는데 업무별로 분할을 하고 담당자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완성 후에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언제 누구가 어떤 형태로 어떤 타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끔 했고요. 레벨은 최대 4레벨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 엑셀 시트를 보통 많이 사용하거나 PMS를 이용하는데 예상 시작 일시가 있고 예상 소요 분이 있습니다. 예상 소요 분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행 타스크에 올려 있는 종속 타스크가 시작 시간이 세팅되게끔 그렇게 엑셀을 정리하면 이 이행 리허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행을 하다 보면 시작 일시나 종료 일시가 쭉 누적돼서 관리되면서 예상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행 때 정확한 시간으로 언제 누가 무엇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는 정확한 이름, 그 다음에 확인자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여신팀이라든지 담당자와 확인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성 규칙을 왜 만들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을 많이 표시합니다. 그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성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만 큰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모든 은행 프로젝트가 같은 형태로 출발해서 같은 형태로 종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이행 때는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해 가지고 그 영향도가 크게 번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대로 이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고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이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가 수행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시간과 노력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은 처음부터 관리되면 나중에도 똑같은 힘이나 노력이 필요한데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는 초반에 놀다가 후반에 많은 노력과 힘을 들게 되면 번아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번아웃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행복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도 행복한 프로젝트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